어두컴컴한 새벽 2시, 사방이 고요한 방 안에서 악하는 비명이 터집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손님. 다리 근육이 뒤틀립니다.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 숨도 쉬어지지 않습니다. 68세 김성수 씨는 오늘도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차디찬 방바닥을 긁으며 굳어버린 종아리를 쥐어짭니다. 까지 마라, 제발 좀 풀어져라. 혼자서 꺼내는 눈물의 유언. 잠을 자는 게 두려워진 노인. 이것은 단순한 피로 때문일까요? 성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에 끝이 납니다. 낮에는 자식들을 위해 무거운 타일을 나르고 밤에는 홀로 고통과 싸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낮에 많이 걸어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쥐가 나는 횟수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제는 매일 밤 찾아옵니다. 발가락이 제멋대로 꺾이고 허벅지까지 마비가 올 때면 이대로 다리가 마비되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종아리가 뻐근하게 아파옵니다. 밤새 근육이 찢긴 흔적입니다. 밥숟가락을 드는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떨립니다. 방 안에는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걱정할까봐 성수 씨는 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물어보는 딸에게는 그저 나이 들어 그렇다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날 밤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겨울 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새벽. 또다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종아리가 하고 튀더니 이내 송곳으로 찌르듯 극심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늘 하던 대로 주무르려 했지만 이번에는 손귀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아픈 것도 내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바닥을 기어다니며 정수기를 향해 손을 뻗어봅니다. 찬물을 연거푸 마셔봐도 뒤틀린 다리는 풀리지 않습니다. 성수 씨는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악착같이 버텼는데 이제는 걷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파스 껍데기들이 늙은 노인의 눈물과 함께 지저분하게 뒹굴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찾아온 딸 미진 씨. 아버지를 부르며 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강한 파스 냄새에 미진 씨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방구석에 숨겨둔 빈 약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진 씨는 아버지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종아리 곳곳에 퍼렇게 든 멍. 밤새 혼자 살기 위해 다리를 짓누른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리가 왜 이래? 밤에 또 쥐났어? 성수 씨는 급히 바지를 내리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래. 아무 일도 아니다. 미진 씨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괜찮다며 숨기기만 하던 아버지. 이제는 딸이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미진 씨는 그날부터 인터넷을 뒤지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원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몸속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하고 다리가 차가워진 탓이었습니다. 미진 씨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아버지의 식탁에 구운 바나나와 견과류를 올렸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아버지가 거르지 않게 하려는
딸의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물 한 잔도 그냥 들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찬물병을 모두 치우고 커피포트에 따뜻하게 데운 미지근한 물을 항상 채워두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직접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아버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10년 만에 만져보는 아버지의 거칠어진 발바닥. 미진 씨는 말없이 아버지의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뭉친 혈액이 심장으로 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습관을 바꿨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이불은 발목을 눌러 쥐를 유발하기에 가볍고 따뜻한 이불로 바꿨습니다. 바지 안에는 사계절 내내 수면 양말을 신겨드렸습니다. 발목을 감싸는 온기가 밤새 다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수 씨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딸이 챙겨주는 미지근한 물을 매일 머리맡에 두고 잠에 들었습니다. 자다가 조금이라도 신호가 오면 침대 위에서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설명 대신 몸으로 기억하는 그들만의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비명 대신 깊고 편안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성수 씨는 이제 새벽에 깨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종아리가 뻐근하지도 않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니 그 많던 퍼런 멍들이 새살처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성수 씨는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두 다리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 딸이 차려준 식탁을 보며 노인은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다리로 다시 열심히 살아서 우리 딸 고생 안 시켜야지.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옵니다. 이제 아버지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성수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집 앞 공원을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볍고 소중합니다. 미진아, 다리가 참 따뜻하다. 딸은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달리느라 차가워졌던 부모님의 다리, 그것을 녹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식의 관심뿐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 밤 안녕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엄마, 아빠, 오늘 밤엔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부모님의 밤을 지키는 가장 큰 기적일지 모릅니다.